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공기, 이 감정, 이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살까요? 현재는 왜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시간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이 그저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방금 전의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었고 1분 뒤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금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현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죠.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시간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뭘 했나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침의 햇살, 점심의 맛, 저녁의 고요함.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 바빠서라는 이유로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많이 놀아줘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아이는 자라고 이제 더 이상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친구와 만났을 때 스마트폰을 보느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야 그때 좀 더 진심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후회합니다. 그 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떠났던 명절들, 바빠서 전화도 못했어요 라며 미뤄뒀던 안부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때서야 후회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미루다가 결국 그 순간들을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현재가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현재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출근길의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저 나무가 참 아름답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점심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무심코 길을 걷고 기계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현재의 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왜 현재를 놓치고 살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미래의 불안을 피하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이 아닌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이 생각, 이 마음의 상태는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1초 전의 당신도 1초 후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현재는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언제든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과 같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 기억으로만 존재하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 속에만 존재하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현재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진짜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를 걱정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느라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을 놓치고 삽니다. 기억 속 과거와 상상 속 미래의 마음을 빼앗긴 채 실제로 살아있는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졸업식 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교실에 앉아 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학교 안 와도 되니까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죠. 그 교실, 그 친구들, 그 시간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당신은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감동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나요? 사진은 남았지만 그 순간의 진짜 감정은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던 어느 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반찬, 익숙한 대화, 당연하게 함께한 시간. 하지만 언젠가 그 식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날이 옵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그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인과 함께 걷던 길도 그렇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 주말엔 뭐 하지? 그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 함께 걷는 이 순간의 설렘,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집중해서 함께 할 걸. 하지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재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 같고 모레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신경 써야지,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일의 현재는 오늘의 현재와 다릅니다. 똑같은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의 바람과 내일 아침의 바람은 다릅니다.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죠. 오늘 마주친 사람의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미소와 내일의 미소는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은 매번 다르죠. 오늘 먹는 밥도, 오늘 보는 하늘도, 오늘 느끼는 감정도 모든 것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유일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지만 현재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느끼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일한 시간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라고 느끼나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구나.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실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할까요? 현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매번 놓치고 살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가 현재에 머무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늘 걱정하고 대비하려 하죠. 내일 회의는 잘 될까? 다음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의 햇살도 지금 마주한 사람의 미소도 이 순간의 평온함도 모두 놓쳐버리죠. 불안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남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비교는 우리를 현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늘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더 잘해야지, 언젠가는 꼭 해야지.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자꾸 미룹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도,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나중에로 미뤄둡니다. 그런데 나중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또 다른 지금뿐이죠. 그리고 그 지금이 왔을 때도 우리는 또 미룹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이 패턴이 계속되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언제든 다시 올 것 같은 평범한 날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일상도 매일 조금씩 다르고 매 순간 새로운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재를 살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현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는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시 미래로 끌고 갑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회사 일을 생각하고 어머니는 집안일 걱정을 하고 아이는 학교 성적을 걱정하죠. 모두 함께 있지만 아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식탁이 텅 비었을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좀 더 함께 있을 걸. 하지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친구와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있어도 계속 스마트폰을 봅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를 읽죠. 옆에 친구가 있지만 마음은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멀어지거나 어쩌면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진심으로 이야기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현재를 살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다니죠. 고요함이 불편하고 현재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현재를 살기 어려운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아, 내가 왜 현재를 놓치고 사는지 이제 알겠어. 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를 붙잡을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은 늘 바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 느끼는 거예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1분이 당신을 현재로 돌려놓을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잠시 잃었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세 번째, 작은 선택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 무엇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에 깨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호흡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불안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과거에 사로잡혔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만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걸으면서 생각에 빠지거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걱정을 하는 대신 지금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는다면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껴보세요. 걷는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을 한 가지에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현재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6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다 보면 현재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숨 쉬고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현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7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세요.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둔 때입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며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을 걸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반응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지키고 후회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그때 좀 더 함께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온전히 함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실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현재는 살아납니다. 현재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지만 현재만은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곧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현재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니까요.